예, 예, 오늘은 2023년 5월 11일이 됐습니다. 어, 한국 문명학술은 265번째 그 강의로서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은 문민 정권의 한계를 보여준 대사건이다. 막스 베버가 말한 열정, 책임, 균형감이 없는 무능의 시민을 슬픔과 상실감을 준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요 내용이 이제 설명인데요. 제가 그 앞 시간에는 자연과학 세상, 태고사의 재발견, 그 우리 환국사를 복원해서 우리가 역사성과 그 현실성을 고려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태고사를 복원하는데 자연과학 세상 그 이사장님이신 우리 박문호 박사님의 그 책을 그 소개시켜 드렸고요. 더불어서 상고사에 또 새로운 지평을 여신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그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의 뿌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바로 이 범어이고 또 산스크리트이고 우리가 각굴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족은 원래 서예 대평은 지금 현재 황해에서 살았는데요. 이것을 청구대륙 청구대평원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수원객 박민호 선생님께서 환단 원류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서해 대평원이 우리 동이족의 원 시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에 물이 차오르면서 이 서해 바다가 되었는데요. 이 서해가 바다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양사방으로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 퍼졌던 그 강력이 바로 우리가 백제 국의 강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백제는 물과 무척 그 연관성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호족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호족이라고 부르고 하는 내용도 다 물과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선이라고 이름 붙여 부르는 것도 다 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을 하면 물과 달과 해다. 우리 조선의 정체성은 상징적으로 물과 달과 해다, 이렇게 태양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말과 글을 그 담아내었던 이렇게 그 공무 강사한 박사님의 범어대사전, 이 범어대사전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더 보강해서 앞으로 더욱더 뭐냐면은 학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1, 2권으로 나와 있죠. 1, 2권으로. 예, 범어대사전. 예, 그리고 어저께도 알려드렸다시피 우리 그 도남문명학술원의 연구원으로 있었던 우리말 범어사전. 예, 신문고 그 김석훈 선생님이시고요. 전라남도 고흥에 지금은 이제 고향이 내려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수 선생님, 전라남도 담양 사람인데요. 범어천자문과 범당소식 주석, 그 다음에 종합실담학 개론, 이 책을 지금 2권 했죠. 이 책을 만드는데 저도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본에서 범화대사전이라고 유명한 책입니다. 예, 이건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런 책들이 이제 있죠. 자, 오늘은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유창균 박사님의 바로 문자에 숨겨진 우리 민족의 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제가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제가 이 문자에 숨겨진 민족의 연원이라는 이 책과 요거는 신고 국문학사를 해가지고 유창균 박사님이 썼던 책이고요. 또 유창균 박사님이 제자가 유고집을 가지고 썼던 유창균 박사님의 유고집을 가지고 썼던 바로 일본 신화의 언어학적 접근, 예, 일본 신화의 언어학적 접근, 즉 각 꼴문에 쓰고 있는 그 말은 모두 다 범어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유창균 박사님이 제자이신 지금 현재 유창균 박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최춘대 박사님께서 뭐냐면은 각 걸음을 통한 식민사관의 극복, 동북공정의 극복, 이런 책입니다. 예, 이런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태고사의 재발견, 태고사의 재발견에 대해서 우리 박문호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 강의록을 제가 직접 적었는데요. 이런 내용과 과거에 우리 고무 강산 박사님께서 강의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좀 추려와서 이렇게 다시 뭐냐면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문호 박사님의 그 강의 내용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주 창조론에서 설명한 공우 강사훈 선생님의 강의 내용과 자연과학 세상의 박문호 박사님의 강의에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학자들은 근본적으로 이 학문의 깊이가 상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박문호 박사님께서 소개시키고 있는 대가들의 생각들도 거기에 많이 같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우주 창조설의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은 우주는 관계되어 있고 우주는 서로가 관계되어 있고 우주만상은 관계만 있지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라는 것은 바로 이 관찰자의 눈으로서 보는 그 순간 이때 이 존재란 있다는 것이지, 우주만상은 관계만 이루어져 있지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은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뭐냐면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의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 양자 역학은 바로 이 확률적 결정론을 뭐냐면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주는 모두 다 뭐냐면은 어 불연속하고 경계하고 불연속하고 확률적이라는 것입니다. 확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물리학은 우주는 바로 무한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연속하고 인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 물리학은 무한에서 경계지어져 있고 연속에서 불연속하고 그 다음 인과에서 확률적이라는 것이죠. 확률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확률적 결정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양자역학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는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고전 물리학은 무한하고 연속하고 인과적이었다면 지금은 무한은 경계지어지고 경계지어는 속에서 원자가 나오고 연속 중에서 불연속을 하고 불연속하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인과에서 관계되어지고 인과에서 확률적으로 뭐냐면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물의 세계는 바로 관계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사물의 세계는 관계의 세계다. 인간의식이 개입해야 존재가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유일무이하게 자존재감, 소위 말하는 아트만 부호트라 그러는데 자아실존이라 그러죠. 이 자아실존을 가진 존재로서 아트만 부호타,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셀프를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인간의 의식이 개입할 때만이 존재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해가 돼야만이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주물리학은 우리가 숙명론 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물리학은 숙명론 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창조론적인 이런 숙명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확률의 존재로서 있다는 거죠. 항상 확률의 존재로서 결정된다는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태고사도 뭐냐면은 사물의 세계에서 관계의 세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물의 세계에서 관계의 세계로 발전하고 있다. 즉 사물의 세계를 인간의 인식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존재가 되는데 존재에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에 제가 공호 강수환 박사님이 우주 창조설에 대해서 그 설명을 이거 수차례 제가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철학을 하든 학문을 하든 아니면 역사를 공부를 하든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거물망처럼 네트워크가 돼 있어야 이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뭐냐면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 창조설을 어떻게 뭐냐면 이 범어에서는 설명하고 있느냐, 산스크리트에서는 우파따 시트 까라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파따가 뭐냐면은 두루두루 시트는 모이라는 거죠. 모아서 어떻게 깔아놓았다요. 자, 그러면 우주는 두루두루 모아서 깔아놓은데 이는 어떻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체의 만성은 깔아놓았다가 이것이 우주 창조설인데 소립자 힉스의 물체는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까이 모이게 되면 생명을 만들어내고 자아셀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연이고 이것이 아까 앞에서 말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과관계는 바로 확률적이고 관계적으로 조건만 가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스크리트로서 이 인연을 뭐냐면은 프라티유 산마띠아라고 그러는데요. 생명을 헤아리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헤아리게 된다. 자, 이것이 중요한 말인데, 생명이 헤아려진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찾아 활한다는 뜻이 되겠고, 우리의 인간도 바로 생명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인연은 바로 작동 원리가 생명의 시작이며 마음의 시작이고 인식작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몸체라 그랬죠. 체. 몸은 체고 체는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상의 체가 곧 인식작용을 하고 있는 마음이고, 몸체는 우리가 라틴어로서 뭐냐면 심체라고 그러는데 마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어는 그 뿌리가 순다 대륙에서 서쪽으로 건너간 바로 나가마야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나가마야와 위굴마야와 까라마야는 사천지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말에도 뭐냐면 우리말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몸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몸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뭐냐면은 산스크리트로 CETT 체타라 그러죠. 체타. 그래서 우리가 몸체라고 이름을 붙여 한자가 몸체가 된 것입니다. 이거를 신망이라 부르고, 이것을 인식의 주체라고 하고, 이걸 아트만 부어터서 자아실존이라 부르고, 이것을 셀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기적 화학적 60여 종의 그 원리는 생명 탄생의 종의 본성을 가지게 되며 그 종은 재창조된다. 종의 다양한 생명군은 자연과 환경에 의해 유전적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 분화한다. 궁극으로는 자기 유전체를 복제하여 종족이 유지된다. 이는 모습, 모양, 상상, 이미지, 폼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일체유심조이다. 예. 자, 그래서 불교 철학적인 표현이다.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종의 모양과 상이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의 조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죽은 학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인간은 있지도 않는 것을 꾸며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실제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바로 그 자체는 실제는 환상인 것입니다. 환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불교가 보살사상을 고도화시킨 것이죠. 보살사상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요소에다가 이 불교는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공의 사상을 가지고 놓은 것이죠. 그래서 공의 사상은 우리가 수나타로서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을 우리가 공으로 해석했는데, 우리가 불교에서 고도화시킨 이 불교에서는 실제로 뭐냐면은 실제는 뭐냐면은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이어서 그 실제는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환상이고 착각이다. 그래서 그 실제는 뭐냐면은 없다는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깊이를 내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부분은 바로 생각을 의미하는데, 생각은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원자의
베일의 패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함과 동시에 우주와 인간, 존재에서 관계로 과학적으로 본 우리 생각의 구조, 우주를 어떻게 보는가에서 인간 의식의 작용까지, 빅뱅에서부터 인간의 상징 언어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주 나이 178억 년의 우주의 탄생 순간까지 빅뱅에서부터 100만 분의 1초가 지나면서 100만 분의 그 찰나죠. 지나면서 양성자가 생기고, 이 양성자는 최고의 쿼크가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양성자인데, 양성자가 수소와 결합하게 되고, 일상에서는 pH 알칼리성과 산성에서 나타나는데, 별은 바로 구성하는 것은 주요 물질이 바로 양성자라는 것이죠. 양성자가 수소와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별인데, 이것이 38만 년이 지나서 우주에 수소가 생기고 수소 원자가 출현하면서부터 전자가 양성자에 갇히게 되면서 우주가 텅 비어 되는 그런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초의 별은 빅뱅 후 약 5억 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요즘은 좀 더 발전돼서 한 2억 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되었고, 우리의 별은 138억 년 중에서 약 45억 년 전에 우리의 별이 태양계에 출현하게 되는데, 태양과 동시에 생기는 태양계라고 우리를 보면 될 것이고, 우리가 태양계를 공견하고 있는 우리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들은 그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대륙에는 우리 지구를 말하는 것이죠. 생명이 없었고, 초기 대약 약 40억 년이 전에 이제 생명의 흔적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거를 40억 년을 가기도 하고 38억 년이라는데, 어쨌든 자, 이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태고사의 쇠발견은 자연과학 세상이라고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구 최초로 단세포가 출현하였고, 탄소를 우리가 원소 기호가 C죠. 중심으로 하는 유기체가 지구 표면에 나타나고, 지구 표면에 탄소가 생명 형태로 다량히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생명의 진핵세포 속에 들어있는 소시지 모양의 알갱이로서 세포의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작은 기관인데, 지난 30억 년 동안 엄청나게 가속된 생명의 진화가 일어났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고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 RNA,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 자, 그래서 인간의 언어의 상징 체계로 사용한 지가 한 10만 년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시각적 언어를 사용했는데, 지금부터 호모사피엔스가 한 20만 년이 출현하고 난 이후에 10만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 인간은 바로 언어의 상징 체계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할 수가 있고, 이후 언어가 1차적으로 정화된 시기가 바로 저는 사라진 무대로, 제임스 채치우드가 쓴 사라진 무대로, 그 다음에 그 인도네시아와 말리에 있는 순다 대륙에서 바로 적도 부근에서 해수열과 적도 지역에 있는 따뜻한 그 공간에서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순다 대륙에서 우리가 태고사의 뿌리가 바로 상고사로 이어지고 있고, 이 상고사가 바로 원중도 선생님의 환단고기 삼성기 하편에 63,180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고사가 74,142년으로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라진 무대륙, 순다 대륙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사상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태양 숭배와 마야 잉카 정령 신앙이 되겠고요.
토템 사상으로서 우리가 소대가 있고요. 보살 사상에서 시알 사상이 나오고 토서 원시 신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극락 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앙당 사상이 나오고 샤먼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뭐냐면 태고사의 쇠박연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자연과학 세상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초를 제가 알려드린 것입니다. 예. 74,142년 1960년 예 2023년 5월 11일 오늘 목요일이죠. 황금무늬 학술은 고지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